여러분 삼봉이 수학은 들어가 봤나요? 네. 구독했어요? 엄마 계정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아 해도 돼. 삼봉이 수학 그거 교육 방송인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지럽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연립방정식 풀어 가보자입니다. 여기 내용은 아마 뭐 용어들이 낯설진 않을 거니까 금방금방 이해할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니? 무슨 법? 대입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입이 뭔데요? 넣는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대입한다, 넣는다. 무슨 얘기인지 잠깐만 읽어보고 갈게요. 연립방정식의 두 1차 방정식 중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연립이라는 게 묶는다라는 개념이었고 묶는 기호가 우리 뭐였니? 중괄호 기호였잖아, 그치? 그거였는데 이 책에서는 우선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두 개만 묶어 놓는 걸 가정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개 이상 묶을 수 있다 그랬지, 그치?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두 개만 묶는 건데 그래서 그 두 1차 방정식 중 한 방정식을 다른 방정식에 집어넣는데요. 근데 집어넣으려면 같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치? 대신해서 넣을 거니까.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식 정리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아래쪽에 가볼게요. 대입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 풀이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한 방정식에서 한 미지수, 여기서는 x도 될 수 있고 y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다른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인데 이거는 뭐 한마디로 식을 정리한다야. 식을 정리한다. 대입하기 좋도록, 대입하기 편하도록 정리한다. 자, 이거 공식 아니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정리해서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1번 식을 정리한 식을 다른 방정식, 연립이 되어 있었으니까 두 개니까 또 다른 방정식이 있을 거잖아, 그치? 그 방정식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요. 집어넣으면 포인트가 이렇게 되겠다. 한 미지수를 없앤 후, 즉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잖아, 그치?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두 개가 x, y로 표현됐었죠. 그 x, y 두 개 미지수 중에 지금 첫 번째 방법 식을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해가지고 미지수를 하나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푸는 게 되겠죠. 그거부터 하고 나서 그 짝꿍을 찾는 거, 이런 순서대로 가볼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를 없애는 방법 첫 번째가 대입한다, 이 개념이 되겠어요. 예시로 좀 이따 해볼게. 그래서 마지막은 2번에서 미지수를 없애버리면 미지수가 한 개인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1차 방정식인데 이때는 미지수 하나를 대입해서 없애버렸으니까 미지수가 한 개짜리인 1차 방정식이 돼요. 그럼 이거는 1학년 1학기 내용에 있던 내용이다, 그치? 그래서 미지수 한 개 1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뭐 예를 들면 x는 얼마 또는 x를 없앴다 그러면 y는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연립 방정식이었으니까 두 식 중에 어느 한 식에 뭐 x를 구했다 그러면 x 자리에 숫자를 넣으면 뭘 구할 수 있겠니? y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내용이 그 내용이야. 구한 해를 집어넣어서 나머지 미지수 값을 찾는다. 나머지 해를 찾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가감법이라고 다시 할 건데 그 두 방법 모두 목표가 미지수 개수를 줄이는 거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미지수가 3개가 나와. 이렇게 되면 미지수를 결국은 줄이는 게 목표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 첫 번째는 x-2y는 3, 두 번째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버전에 따르면 첫 번째 식 만족하는 x, y 순서상을 쭈루루룩 나열하고 두 번째도 만족하는 거 순서상 쭈루루룩 나열해서 뭐예요? 겹치는 거 찾았지, 그지? 둘 다 들어있는 거.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수 조건이다, 정수 조건이다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그럼 여기는 분수도 들어갈 수 있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너무나도 해들이 많겠지, 그지? 그래서 나열해서 겹치는 걸 찾는 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운 방법으로 대입법 한번 적용해보자입니다. 그리고 대입법 첫 번째가 뭐였나요? 정리하기였지. 정리를 한다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x를 다른 문자, 여기서는 이제 x, y를 쓰고 있으니까 x를 y에 대한 문자로 정리해보세요 라고 하면
요런 꼴을 띱니다. x는 어쩌고 저쩌고. 알겠지? 또는 y에 대해서 정리해보세요 라고 하면 y는 x에 대한 식 어쩌고 저쩌고 요런 꼴로 바꾸는 걸 정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의미 잠깐 볼게요. 왼쪽에 있는 x랑 오른쪽에 있는 네모가 지금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다라는 의미잖아. 그치? 그 말은 뭐예요? 네모 대신 x를 써도 되고 x 대신 네모를 써도 된다라는 얘기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처럼 x가 어떤 식이야 라고 정리를 했으면 x 자리에 네모를 넣어서 x라는 미지수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해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식을 하나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x는 또는 y는 이라고 정리하기 편한 식이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주원아 어때? 위에 거 정리하기가 편하겠니? 밑에 거 정리하기가 편하겠니? 위에 거가 조금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x 덩그러니 혼자 있으니까 뒤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2y를 이항만 하면 x는 이라고 정리가 될 거잖아. 맞지? 근데 선생님 무조건 x는 하면 돼요? 그건 아니라 y는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아요. 계산이 조금 이제 지저분해질 뿐이지 그거 틀린 방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때 정리가 편한 대상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식을 잡는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y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부호 반대로 바꿔서 플러스 2y 플러스 3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왼쪽에 있는 x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y에 대한 식 2y 플러스 3으로 갈아 끼울 수 있어. 이게 뭐야? 대입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디다가 넣으면 돼요? x는 이라고 정리했으니까 그 x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넣는다는 건 뭐야? 이게 연립방정식이니까 위의 식을 만족하는 x는 밑의 식도 만족한다라는 의미로 대입을 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x 자리에 뭐 넣으면 돼요? 2y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2y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이 뭐 자주 하는 실수는 아니지만 x 앞에 개수가 2다. x 2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대입을 할 때 2y 플러스 3을 x자리에 넣을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를 곱할 거니까 4y 플러스 3이라고 하면 되나요? 뭐가 틀렸죠? 그렇지. 상수항에 있는 3을 고려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암산할 때 많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2배에 대신 넣는 자리를 꼭 괄호 처리를 해서 넣은 다음에 계산을 꼭 하십시오. 알겠죠? 그럼 뭐가 돼야 돼? 4y 플러스 6 이렇게 돼야겠죠. 괜찮니? 서야 어려워? 괜찮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보니까 밑에 식 그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되더라. x자리에 2y 플러스 3 넣었는데 여기서도 괄호 쳐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상수항 실수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했더니 4y 플러스 6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앞에 4y랑 뒤에 플러스 3y 합치면 7y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 6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활용할게요. 그래서 y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해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1차 방정식 푼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미지수가 2개니까 지금 뭘 더 찾아야 돼요? 얘 짝꿍인 x를 또 찾아야겠죠. 그런데 얘가 y가 연립방정식의 해다 보니까 먼저 주어진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y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식에 넣어도 두 번째 식에 넣어도 모두 만족하는 y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니까 x를 찾을 때는 선생님 어디 넣어요? 아무 데나 넣어도 괜찮아. 맞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식 계산하기가 좀 편한 것 같으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x는 얼마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y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x 더하기 2는 3. x는 얼마예요? 그러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도 넣어보면 x는 1 될 거야. 괜찮나요? 그죠?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x 값은
어느 식 한 군데다 넣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회는 x는 1, y는 마이너스 1. 요거 순서상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대입법의 이제 1차 목표는 뭡니까? 미지수 줄이는 데 있다고. 그래서 x는 y에 대한 식 어쩌고저쩌고 또는 y는 x에 대한 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 만들어서 푼 다음에 그 미지수를 연립방정식에 거꾸로 다시 넣어서 다른 미지수를 찾으면 된다. 이게 이제 대입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의 형태에 따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까지 괜찮니? 연우 질문 있어? 쉽다 어렵다? 쉽다. 좋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가감법 동그라미 칠 건데요. 가는 무슨 뜻이고 감은 무슨 뜻일까요? 오, 좋아요. 요거는 한자인데 더한다 라는 의미고 요거는 그렇지, 뺀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최근에 1차 부등식 풀고 왔으니까 거속시 문제에 따르면 속도를 올릴 수도 있고 속도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를 올리는 걸 우리가 가속, 속도를 내리는 걸 감속이라고 해요. 처음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뭐 내비게이션 따라서 속도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표지판 보면 뭐 다음 구간에서는 감속하세요라는 표지판 본 적 있어? 절대 감속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속도를 줄여라 이런 얘긴데 그래서 가감법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연화야 무슨 뜻이겠니? 더하고 빼는 거 맞아요. 다시 말하면 더하거나 빼서 아까 대입법의 목표가 뭐였니? 미지수 줄이는 거였지. 그러니까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줄이는 겁니다. 방식만 살짝 다른 거야. 알겠지? 읽어볼게요. 연립방정식에 여기서 가정하기를 두 1차 방정식 두 개만 묶었어요. 변끼리, 여기서 변끼리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야 그랬지? 혹시나 해서 좌변끼리, 우변끼리, 끼리끼리,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인데 더하거나 빼서 1차 목표는 미지수를 없애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처럼. 그럼 빼서 미지수가 사라지려면 두 미지수, 당연히 미지수의 종류가 같아야겠죠. x면 x끼리 빼야 되고 뭐 더하거나 해서 하고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봐봐. 2x 더하기 이건 그냥 선생님이 적는 거니까 안 적어도 돼요. 이렇게 3이라는 녀석이 있어. 그리고 뭐 여기는 2y는 5 뭐 이렇게 되어 있어. 연립되어 있어. 지금 너무나도 단순하게 여기를 비워놨는데 이거를 더했을 때 x 미지수를 없애버리려면 즉 더했을 때 x 미지수를 없애버리려면 여기가 0이 되려면 네모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 얼마? 그렇지. 여기에 마이너스 2x가 들어있어야 더하면 사라지게 되죠. 괜찮지? 만약에 빼서 x항을 없애고 싶어요. 여기는 얼마 들어가 있어야 돼? 서아야 얼마 들어있어야 되니? x항을 없애고 싶어. 지금 위에 2x가 보이거든? 빼서 x항을 없애고 싶어. 즉 빼서 2x 없애고 싶어. 네모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x를 빼면 플러스로 바뀌잖아. 빼서 없애지려면 똑같은 애를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여기는 2x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겠니? 괜찮나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야. 내가 없애보려는 미지수에 따라서 그 녀석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 거냐 아니면 부호를 반대로 만들 거냐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개수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가지고 지금처럼 파란색처럼 2x와 마이너스 2x 이렇게 부호만 반대로 바꿔가지고 더해버리면 없어지잖아. 그지? 요거는 더해서 없애는 거니까 아까 했던 더한다 라는 개념으로 간 거고요. 만약에 녹색처럼
EX가 들어있다 그러면 위에도 EX가 있고 밑에도 EX가 있으니까 똑같은 거면 빼면 없어지잖아. 그지? 이거 빼서 미지수를 줄이는 걸 위에서 감한다, 뺀다 요 방식을 택한 거야. 그래서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없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예시로 설명을 잠깐 하고 있는데 위에는 2x 더하기 y가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그냥 x라고 할게요. x 더하기 2y가 5예요. 선생님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같은 게 지금 없죠? 그럼 못 푸는 거니? 풀 수 있죠. 여기서는 하나하나가 방정식, 즉 등호를 가지고 있는 등식이기 때문에 우리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수 있겠죠. 나눌 때는 0으로 나누는 것만 조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야. 나는 어떤 미지수를 없애보겠다. 연우야, 선택 하나 해볼까? 뭐 없애볼래? x 한번 없애볼까요? x를 없애는 방법은 그럼 일단은 개수를 똑같이 맞추던가 개수를 부호만 반대로 바꾸던가. 맞나요? 개수를 2로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연우야. 그렇지. 등식의 양변에 곱하기 2를 해서 정리를 하면 되죠. 괜찮니? 그러면 2x 더하기 4y는 10 이렇게 되면 두 식을 여기서 말하는 두 식은 첫 번째 식과 요 새로 고친 요 식이 되겠죠.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없어지니? 뺀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런데 보통 빼기 하면 부호가 이제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거가 조금 헷갈릴 때도 있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난 더하기 해볼래. 더해서 문자 없애볼래. 양변 얼마 곱하면 되니? 연아야. 그렇지. 지금 x항을 없앤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바뀌겠지. 연아야. 그래서 요거 세 번째 식이랑 맨 첫 번째 식을 어떻게 하면 되니? 더하면 2x랑 마이너스 2x가 더해져서 상쇄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 이게 가감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헷갈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왼쪽 잠깐 볼게요. 가감법은 뭐 설명됐고요. 아래쪽 예시 봅시다.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으로 푸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가감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첫 번째 식을 보니까 x는 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항에서 이렇게 해서 대입법 쓰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가감법 연습 단계니까 개수를 맞추는 데 목표를 잡아 볼게요. 자, 여기서 결정해봐. x 없앨래? y 없앨래? 그럼 고민할 때 뭘 봐요? 계산이 좀 쉬운 걸 보잖아. 그치? 만약에 y를 없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마이너스 2y와 플러스 9y를 개수를 맞춰야 되거든? 그럼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얘네들 더해서 없어지도록 내가 작업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랑 9랑 맞추려면 얼마에 맞춰야 돼요? 2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를 찾으면 되니까 가장 간단한 거 최소 공배수 찾으면 되죠. 18에다 맞춰보는 거야. 그럼 18에 맞추려면 첫 번째 식이 얼마 곱해야 돼? 9. 밑에 식은 2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 식을 두 개나 변형을 해야 된단 말이야. y를 없애려면. 물론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계산을 덜 하려면 지금은 x를 없애는 게 맞겠죠. 더 낫겠지. x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식의 양변에 얼마를? 2를 곱하거나 마이너스 2를 곱하거나 또는 두 번째 식을 2로 나누거나 마이너스 2로 나누거나. 그래서 사실 나누는 것보다는 곱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 2를 곱해서 정리한다. 요게 딱 방법이 정해진 거,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야. 알았죠?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한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 쓸게요.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풀 겁니다.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하면 2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바로 밑에 적을 거예요. 얘네들 연립하는 거랑 같겠죠. 원준아, 이 두 식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2x, x 똑같으니까 자, 앞으로 선생님이 위에서 아래로 빼요, 밑에서 위로 빼요 이 얘기를 할 거거든.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빼지만
음수 다루기가 조금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부가 자꾸 반대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 때를 위해서 아래로 빼거나 밑에서 위로 빼거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EX는 어차피 빼지면 없어질 거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9x에서 밑에 있는 마이너스 4y를 빼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양수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뺄 거예요.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쫑 주는 거야. 그러면 EX는 빠지면 없어지겠지, 그지? 그리고 9y 마이너스 4y는 플러스 13y가 되겠지. 는 우변은 어떻게 되나요? 5에서 마이너스 8을 빼야 되니까 연아야 얼마야? 13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x라는 미지수를 없애면서 줄여주면서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고 y는 쉽게 풀 수 있겠네요. 그죠? y는 1 이렇게 나왔어. x는 어떻게 찾으면 돼? 서아? 어디다가 대입하면 돼? 맨 위에 이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아니면 밑에 정리한 식이든 어디든 괜찮다고요. 알겠지? y에다가 1 넣으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식의 양변에 적당한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서 개수를 맞춘 다음에 특정한 문자 개수를 맞춘 다음에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줄여서 해를 찾는 방법을 우리는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질문 있나요? 없죠? 괜찮죠? 그래서 뭐 이 정도 풀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개념들은 이제 앞선 개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 개념들은 사실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겁니다. 복잡한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의 문제니까 쭈르륵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복잡한 연립방정식은 첫 번째, 괄호가 있는 경우는 괄호 먼저 풀자라고 했죠, 그죠? 요거야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개수가 소수면 등식의 양면에 적당한 10의 거듭제곱, 뭐 10을 곱하든 100을 곱하든 해가지고 정수 개수를 만들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나는 소수 계산할 수 있어 하면 그냥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인 경우는요, 마찬가지야. 분수 계산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 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수월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 첫 번째 식, 여기 예시로 보면은 3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이 있을 때 양변에 3과 2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매번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인 공배수 아무거나 곱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산을 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를 곱하자라는 의미고 마찬가지고 이 정도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도 요거까지는 내놨어요. 개수가 소수일 때, 개수가 분수일 때. 밑에 건 안 냈어요. 그래서 4번은 특수한 경우 이런 건 아직 안 냈어. 4번 볼게요. A는 B는 C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각각이 A, B, C가 식들인데 와 등호로 막 연결돼 있어. 근데 결론은 얘 셋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얘기지. 셋이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생각해보면 A랑 B랑 같다 그랬으니까 식 대 식이 같다 이렇게 하나를 추출해 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은요. B랑 C랑도 같다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고 식을 추출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요. A랑 C랑 같다라고도 추출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밑에 줄처럼 A랑 B랑 같고 A랑 C랑 같다 이렇게 모두를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으로 세울 수도 있고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다라고 세울 수도 있고 A랑 C랑 같고 B랑 C랑 같다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세웁니다. 요거 표현해 놓으세요.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로 연립방정식을 풀어갑니다.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이렇게. 현아야? 요거는 표시해놔. 그래서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연립. 알겠죠? 그래서 앞에 거 두 개 같다 하나씩 가져오고 뒤에 거 두 개 같다 식을 가져오고 모두 만족한다. 연립. 그러면 앞서 정리했던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넘어갈게요. 근데 왜 책이랑 쌤이랑 달라요? 어디가 달라요? 얘는 A는 C, B는 C가 쉽다던데요? 다른 얘기잖아. 밑에는. 자 위에 세 연립 방정식은 해가 모두 같으므로 뭐 어느 걸 써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고 마지막에 보면 C가 상수면 즉 숫자만 있으면 특수한 경우야. 여기 C가 숫자면 연결을 요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은 다 식들이니까
식들이니까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로 연립합니다. 이 얘기야. 알겠지?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 보면 3x-4y랑 마이너스 7x 플러스 6y랑 1이 다 같대. 방금 얘기했던 여기가 상수면 물론 얘네 둘하고 얘네 둘 해가지고 연립해도 되는데 마지막이 상수니까 어떻게 잡아보면 된다고요?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으면 된다고요. 그 얘기를 했던 거야 방금. 자, 넘어가 볼게요. 공부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 자, 해가 특수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온 거 생각해 봤을 때 해가 x 하나 y 하나 한 쌍으로 끝나죠. 그렇죠? 그런데 해가 특수하다라는 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방정식을 풀 때도 이게 등장하는데 어떤 경우? 해가 겁나게 많은 경우, 즉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하고요. 또는요? 해가 없는. 그렇지. 해가 없다,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특수한 경우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이렇죠. 그렇지만 독특한 경우가 있어요. 그 독특한 경우가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연립방정식은 x 하나 y 하나 이렇게 한 쌍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만 볼게요. 여기 예시를 먼저 볼게요. 연립방정식이 첫 번째 주어져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옆에다가 같이 셈이랑 계산해 봅시다. 2x 더하기 3y는 2, 4x 플러스 6y는 4. 아까 대입법이나 가간법 써보자 그랬죠, 그죠? 맞나요? 누구 개수를 맞춰볼까? 연아야. x 개수 맞춰볼까? 그러면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있는데 어떤 식을 어떤 처리를 할까요? 위의 식에다 곱하기 2 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하면 4x 더하기 6y는 4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원래 있던 식 밑에 식 4x 더하기 6y는 4 이렇게 될 거고 얘네들을 연립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어떤 작업할 거야? 얘네들을 가간법 쓸 거야? 더할 거야? 뺄 거야? 빼겠죠. 그죠? 왜? 개수를 맞춰놨으니까. 그럼 빼게 되면 4x 빼기 4x는 뭐가 되나요? 이거는 적어놔봐. 0인데 개수끼리 뺐으니까 0 곱하기 x라고 표현할게요. 또 6y 빼기 6y는 0. 이거도 0인데 0 곱하기 y 개수들 빼면 0이니까 0 곱하기 y라고 표현할게요. 는 4 빼기 4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찾고 있는 미지수가 xy거든.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y인데 xy에 어떤 값을 넣어서 주어진 빨간색으로 쓴 등식이 만족하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뭐가 있니? 1, 2, 3, 4. 겁나 많죠. 왜 그래요? 다 0. xy에 뭘 넣든 0 곱하기로 시작하니까 다 0이지. 그럼 좌변은 결론은 뭐야? 0 더하기 0? 0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xy에 어떤 값을 넣든 0은 0이라는 참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 맞죠? 그러니까 xy에 아무거나 넣어도 다 돼. 해가 많아, 너무 많아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조금 전에 우리 작업을 잠깐 보면 두 식 중에 한 식을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적당히 곱했잖아. 그치? 2라는 걸 곱했더니 식이 어떻게 돼버렸어? 다른 식이랑 완전히 똑같아져 버렸지. 이렇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우리 지금은 뭘 했어요? 2배를 해서 똑같이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아까 연립방정식 묶어놓은 대로 가볼게요. 촤 말한다니. 여기로 와보면 이 표면 잘 해놓으면 되겠네. 첫 번째 식을 양변을 2로 곱했더니 개수들 상수항 다 똑같아져 버렸어. 이런 관계에 있으면 뭐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다. 특수한 경우다. 그럼 답을 뭘로 적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 말로 적어야겠죠. 그죠? 순서상으로 딱 적을 수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간결히 가볼게요. 곱하기 2를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거꾸로 가면 뭡니까? 요렇게 가면? 마이너스, 네.
나누기 2지, 그치?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 정도로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개수들을 한번 비율을 따져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보는 대로 아래쪽 식에 있는 개수들을 분모로 위쪽 식에 있는 개수들 상수항을 분자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x 개수 비율은 4분의 2지. y 개수 비율은 6분의 3이지. 상수항의 비율은 4분의 2지. 다 어때요? 얼마예요? 다? 2분의 1이지. 2분의 1이 어디 있었니? 여기 있었잖아, 그치? 아, 이렇게 x 개수 비율과 y 개수 비율과 상수항의 비율이 다 일정하게 똑같으면 이런 연립방 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은 꼴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이렇게 안 해봐도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그래서 처음 연습할 때는 뭔가 연립방 정식 푸는 방법을 그대로 써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좀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네? 그러면 0 더하기 0은 0이니까 무수히 많은 경우구나. 이렇게 경험을 먼저 하시고 이제 조금 더 공부가 됐으니까 개수 비율들이 상수항 비율까지 다 똑같으면 이거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해가 무수히 많은 꼴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해가 없는 경우를 볼게요. 해가 없는 거. 요 예시를 볼게. 3x 더하기 5y는 2. 여기서도 x 개수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다가 2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대로 또 적어봐. 적어보셔야 돼요. 2배 한다. 6x 더하기 2배 10y는 4.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식 6x 더하기 10y는 3. 이건 원래 있던 거 그냥 쓴 거예요. 얘네들 연립이거든.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지금 x의 개수든 y의 개수든 동일하니까 이 두 식을 어떻게 할 거야? 빼요 라고 하겠죠. 그죠? 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위에서 아래로 빼면 얼마?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 아까 미리 봤겠지만 여기 x 여기 y에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도 좌변은 결과가 얼마야? 0이지. 우변은 얼만데? 1이야. 같니? 그 말은 xy에 우리가 아무런 숫자나 때려 넣어도 좌변은 0, 우변은 1. 항상 거짓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은 참을 만족하는 xy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식의 특징이 어때요? 조금 전과 거의 유사한데 x 개수와 y 개수가 동일하거든? 근데 상수항이 어때요? 다르지? 1에서 해가 없는 특수한 경우가 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는 한 끗 차이인데 얘네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식을 적당히 조정을 했을 때 x개수와 y개수까지는 다 똑같아. 맞지? 그런데 상수항까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정리를 했는데 상수항만 다르면 해가 없는 경우야. 이렇게 갈라져요. 이해되니?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도 아까 했던 것처럼 얘네들 x개수, y개수 상수항 비율을 한번 따져볼게요. 밑에다가 쓸게요. 첫 번째 x개수 b는 6분의 3. 괜찮나요? 그 다음에 y개수 b는 10분의 5. 상수항의 b는 3분의 2. 자, 6분의 3과 10분의 5는 어때요? 같죠? 그런데 3분의 2는 아니지. 아, 그래서 조금 전에 해가 무수히 많은 식에서는 상수항 b까지 다 똑같았어. 그치? 그런데 거기서 한 끗 차이인 상수항의 비율만 다르면 뭐다? 해가 없는 경우다. 그래서 아까 해를 쓸 때도 해가 없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특수한 경우야. 그래서 밑에 보면 참고라고 되어 있는 게 방금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개념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